거의 끝날 것 같다라고 그래요. 뭐 장마가 계속 이어서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올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이번 주에 끝날 것 같은 그럴 확률이 높네요. 장마가 끝나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저 티베트에 있는 이제 그 기압하고 티베트 고기압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반도에는 열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8월이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러네요. 엄청 더울 것 같네요. 유럽에는 뭐 영국도 거의 40도가 넘고 41도, 42도 그러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47도, 이탈리아 뭐 45도, 47도 그러고 있죠. 저는 아직 45도에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40도 넘은 적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영국이 평균 여름에 7월달, 8월달 제일 더울 때가 25도 정도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가 없었대요. 에어컨이. 그래서 에어컨 입는 가정이 거의 10%, 5%,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40도가 넘는 거를 일주일 넘게 계속 40도가 넘는다고 하면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에어컨 없이 그렇게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이라도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만, 유럽이 그 위도는 우리보다 높아요. 우리하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 정도가 우리랑 위도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독일이나 이제 영국은 굉장히 그 위도상 시베리아 정도 위치에 있잖아 보면. 그런데 거기는 겨울에 그렇게 춥진 않아요. 겨울에 많이 떨어지면 10도, 5도, 영하로 안 떨어져. 시베리아 위도랑 비슷한데 만주 벌판 그 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영국이나 뭐 심지어 노르웨이 뭐 이런 데도 그렇게 안 추워요 겨울에. 그런데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멕시코해에서부터 해류가 북해까지 흘러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쪽으로 위로 아래에서 적도 지역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유럽 지역이 그렇게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도 뭐 약간 겨울에 좀 춥긴 하죠. 보통 추워 우리보다는. 웃겨. 겨울 말고 봄, 여름, 가을 이런 때는. 그런데 지금 역대급으로 이렇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알프스의 만년설 다 없어지기 전에 봐야 되는데 우리 알프스 되는데 다 전에 가야 되는데 히말라야 이렇게 그 만년설은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히말라야에 가서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까지 갔거든요. 베이스 캠프가 한 5,300m 정도 돼요. 베이스 캠프 말고 또 곡교리라고 거기에 너무 또 있는데 거기는 5,400, 5,500m 이렇게 되는데 거기 이렇게 저는 그 카트만두 네팔에서 비행기를 쑥 타고 경비행기에 한 100명, 200명 타는 조그마한 비행기를 타고 슝 루쿨라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까지 가는데 와 완전히 뭐 이렇게 그 하얀 설산들이 쫙 그린 병풍처럼 돼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갔는데요. 거기서 내려서 일주일 내내 올라가야 돼요. 하루 종일 걷는 건 아니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만 걸어요. 고소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양옆으로 설산들이 쫙 펼쳐지면서 그 사이를 걸어 올라가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직도 눈에 선하니 잊혀지질 않아요. 정말 아름다워서. 근데 그 설산이 다 눈이 다 녹아가지고 이제 몇 년 있으면 에베레스트도 없어지는 게 아닌가? 알프스도 이렇게 만년설 없어지기 전에 봐야 될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빨리 기후는 정말 위기가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그 기후 위기의 공포를 아직 못 느끼고 있죠. 너무 신기하게
너무 가물까 걱정됐었는데 그래도 며칠 동안 비가 또 왔어요. 그래서 해갈은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뭐 7월 말인데 뭐 날씨가 좋아. 그렇게 안 더워. 그래 8월 달은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는데 운이 좋은 건지 어쩐 건지 우리는 이렇게 기후 위기에 뭐 해안선이 막 이렇게 더 높아져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아직은 없거든요. 근데 저쪽 유럽 지역은 베네치아 이쪽은 그 보면 물이 다 차고 올라온다고 그리고 댐도 만들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데 세계는 점점 큰 이제 기후 위기의 큰 공포 속에 공포의 도가니 속에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곧 있으면 우리도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저기 아우성이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기후 위기의 현실보다는 이제 경제적 현실이 더 커요, 사실. 기후 위기는 좀 먼 나라 얘기 같고 눈앞에는 경제적 문제가 더 이렇게 마음에 큰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나의 노후는 어쩌는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쩐가 맨날 이제 이런 걱정이 돼요. 이렇게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고 또 걱정을 하도록 계속 스님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계속 걱정이 돼 죽겠는데 스님도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신세계와 현실세계의 비중을 얼만큼씩 두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세계의 비중을 90%, 100%, 80% 굉장히 높게 두면 현실세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세계를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이 스님들이죠. 가섭존자 봐봐요. 이렇게 먹을 거 제대로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 먹는데 한 끼도 그냥 뭐 피죽 뭐 이렇게 제대로 먹지도 않아요. 보면 그런데도 살아가셔. 그런데도 꼿꼿하게 밤새 잠을 주무시지 않고 또 연세도 좀 오래 사셔. 그렇게 제대로 드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옷 같은 것도 평생 한 벌 입었다잖아. 가섭존자 오기만 하면 냄새 날 것 같은데 냄새가 고약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공동묘지에서 늘 생활하시거든요. 탁발할 때는 마을에 와서 탁발을 하는데 그것도 가난한 집에만 탁발을 해. 없는 사람 집에만 탁발을 해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밤새 이제 명상하시고 그러는데 아마 이렇게 고약한 냄새는 안 날 거예요. 스님들은 이제 앉아서 고요하게 명상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10년을 씻지 않아도 꼬랑내가 안 날 거야 아마. 그럴 것 같아. 가섭존자는 목욕도 잘 안 하실 것 같거든. 그래도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하셔도 그렇게 냄새는 안 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신세계를 중요하게 여기면 먹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집이 중요하지 않아. 거주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런 공동묘지에서 살고 그리고 옷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 원래 잘생기셨거든요. 가섭존자는. 근데 정신세계가 99.9%예요. 그러니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주거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처님의 신법이 가섭존자에게 전해지고 가섭존자에게 전해진 신법은 아난존자에게 이렇게 전해져서 지금 이렇게 쭉 지금까지 내려오게 됐어요. 우리가 마음을 중시 여기면 현실 세계를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을 이제 건강한 마음을 중심을 마음이 건강하게 잘 다져진 사람은 현실 세계를 극복할 수가 있죠. 왜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도 마음 중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 어줍지 않게 마음을 중시 여기다가는 사람을 너무 믿고 또 헛된 곳에 투자를 하거나 헛된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사람 약간 이제 그 4차원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돼요. 마음을 중시 여기다 보니까 현실 세계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아니면 꼬드기게 되고 뭐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중도의 가르침은 이제 현실 세계를 마음을 일체의심주라해서 마음이 중요하지만 현실 세계를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를 기대서 현실 세계 어차피 기대서 살아가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현실 세계가 무상한지를 깨닫고 마음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시리마라는 기녀가 있었어요. 부처님의 주치하고 같은 이란성 쌍둥이에요. 이란성 쌍둥이. 부처님 평생 건강하게 옆에 이렇게 지켜주시던 주치가 지바카라는 주치가 있었습니다. 닥터 지바고 거기서 따온 것 같아. 그 닥터 지바고하고 지바카 같다니까요. 인도의 부처님의 제자 중에 부처님을 평생 옆에서 이렇게 그 의술을 옆에서 돕던 부처님 주치가 지바카예요. 지바카. 이 지바카는 나중에 망고나무를 부처님한테 기증도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고, 지바카의 망고나무 거기에 빈비사라 왕이 철탑이 아니라 빈비사라 왕이 탑 속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닥터 지바카는 이란선 쌍둥이였어요. 버려졌어요, 사실. 그 시리마라는 기녀가 이제 쌍둥이 누이고, 지바카가 이제 근데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이 사연 얘기하려면 긴데, 부처님 당시에 그 빈비사라 왕, 이제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 마가다 국왕인 빈비사라 왕이 옆에 있는 나라 바이샬리의 기녀 암반빨리를 보고는 저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암반빨리는 바이샬리의 경제를 부자 경제로 만들게 하는 큰 역할을 했거든요. 기녀로 몸 팔아서 바이샬리가 굉장히 부자 도시가 되도록 했어요. 근데 그냥 몸 판 게 아니고, 본래 그 얘기도 좀 긴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제 암반빨리라고 해서 바이샬리의 8왕자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그래 내가 그러면 기녀하겠지 이래서 기녀해가지고 그 기루 장사를 엄청 잘해가지고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바이샬리의 경제를 크게 융성하게 했어요. 그걸 보고는 빈비사라 왕이 이거다,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랑 비슷하게 따라해요. 그래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그 한 여인을 선택해서, 이 여인을 내가 기루를 차려줄 테니까 네가 해서 기루 장사를 해서 우리나라를 부자로 만들어, 옆에 나라처럼. 그렇게 해서 정말 예쁜 여자를 선출해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아닌지 미스 마가다를 선출해가지고 그거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나 다 이제 많은 귀족들이 그 여인을 보기를 바라고 그 여인과 술 한잔 하기를 바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그 여인이 사랑에 빠졌어. 누구랑 사랑에 빠졌냐면 빈비사라 왕의 아들 아바야라는 왕자하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 사랑에 빠지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지, 생산 공장이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생산.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이 살라와티인가요? 살라와티 이 기녀는 자기가 이제 왕가의 후원을 받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드러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감췄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이유로 사람을 안 만나고 해서 정말 출산을 숨겼어.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를 낳으면 내 후계자를 만들어서 이 기류를 물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근데 남자애를 남자 이란성 쌍둥이니까 남자까지 난 거야. 그래서 얘를 안 되겠다 해서 버린 거예요. 저 멀리 갖다 버리라고 포대에다 싸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버리라고 했는데요. 나중에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바야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워요. 평생 몰라 자기 아이인지 모르고 키우고,
그 숲에서 주웠다고 해가지고 살아있다라는 지바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지바카의 뜻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 죽고 살아있다 해서 지바카라고 그렇게 이름 붙였던 거예요. 네, 그런 시리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바카가 되고 이제 그 아이는 성장을 해서 시리마라고 이름을 붙여줘서 이 시리마가 어머니의 기류를 그대로 전수를 받아요. 그 시리마라는 기녀를 보고는 사랑에 빠진 스님이 있어. 스님이 이제 이렇게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현실을 중요시 마음을 중시 여기는 스님도 있지만 살다가 봅니까 이 스님 여러 군데 막 다니잖아요. 스님들은 다니면서 못 먹고 헐벗고 뭐 이런 스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맨날 이제 잘 드시고 그러는데 어떤 스님 못 먹고 헐벗. 한 스님이 여러 군데 여러 절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수행하다가 못 먹고 헐벗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시리마 기루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 대중공양을 하거든요. 스님들을 초청해서 많은 스님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음식을 먹고는 와 세상 이렇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음식을 마련한 사람이 시리마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예쁘다는 얘기를 듣고는 보지도 않았어. 그 당시에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스님이 그 며칠 또 지났어요. 다시 또 이 시리마의 기류에서 다시 또 대중공양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스님이 자기 차례가 아닌데 대중공양이 워낙 1000명, 2000명 스님들이 사니까 조금씩 파트별로 나눠서 가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 앞 차례 스님한테 바꾸자고 꼭 보고 싶다고 꼭 가서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갔거든요. 그때 마침 시리마는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다른 때는 나와가지고 늘 시봉을 잘하고 했는데 그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끄트머리에 스님들한테 인사한다고 겨우 나와서 안색이 초췌해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께서 저렇게 아파가지고 초췌하다고 하는데도 예쁘네. 그래서 그런데도 예쁘네. 그래가지고 와 너무너무 예쁘다. 듣던 것보다 너무 예쁘다 해가지고 그걸 보고는 진짜 더 사랑에 빠져가지고 절로 돌아와가지고 밤새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시리마만 생각하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런 운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시리마는 정말 몸이 더 나빠지게 돼서 죽어요. 이렇게 그 마가다국의 제일 유명한 기루에 이제 루주가 죽게 되니까 빈비사랑도 추모를 해주고 부처님도 이제 추모를 다 해주는데요. 부처님이 빈비사랑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시리마의 장례를 좀 늦게 치루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치르자. 그리고 이렇게 시체는 그냥 놔두자. 해가지고 이렇게 염을 않고 그냥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부패해서 이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고 구더기도 막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 상태로 이제 장례를 이제 치르는데 이제 스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염불도 하고 그러는데 상사병에 걸린 스님이 그걸 보고는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예쁘더라도 죽고 나면 이렇게 부패하고 또 이렇게 벌레가 막 끓고 냄새가 고약하고 이런 것인 걸 눈으로 직접 체험하게 하신다고. 특히 그 스님이 그런 마음을 품지 알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스님이 그런 상사병에 걸린 걸 알고는 치유해주고 수행케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시리마의 시신을 그렇게 했던 거죠. 정말 그 스님께서는 그걸 보고는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푹 떨어졌다라고 그러죠. 이런 시리마도 사실은 부처님 전에 처음부터 귀한 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뿐나 사립을 해줬지 않았어요? 안 했나요?
사리불존자 이렇게 수행하는 이제 마지막 날 끝나는 날에 공양을 올리고 금은부화를 받았던 안 해줬구나. 예, 그 얘기 그게 시리마랑 관계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뿜나라는 이제 종이 이제 종 근로자라고 해야 되나? 종 집안 이게 이제 수마나라는 빈비사라 왕의 재정관,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 수마나의 집에 노예가 이제 가족 노예가 있어요. 부부와 딸이 있었는데 그 부부와 딸이 정말 이제 근면 성실했어요. 왕사성에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노예들이 쉬는 날이 있는데 그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집 밭에 가서 일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날 마침 사리불존자가 수행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사리불존자가 오늘은 어디 가지? 하다가 이 뿜나가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정직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뿜나가 일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뿜나요? 저에게 물을 주시오 하니까 뿜나가 이제 평상시에 존경하던 스님이 계셔서 스님께 물을 드시고, 스님 그러면 물 말고도 제가 이렇게 여기 보면 쌀이나무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면 양치하기 참 좋은 나무인데요, 이걸 드릴게요 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깎아가지고 공양을 드렸어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스님한테 물도 드렸지, 칫솔도 공양을 했지. 너무 좋아서 일이 막 저절로 됐었는데요, 그런 사리불은 거기서 공양을 받고 다시 또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뿜나의 부인을 만났어요. 뿜나의 부인은 점심을 머리에 이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뿜나를 보자마자 뿜나의 부인이 큰 스님, 제가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머리 이고 있던 점심을 모조리 스님한테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조금만 줄게, 조금만 가져갈게 했더니 그 부인은 아니라고, 스님 언제 공양을 드리겠습니까 이거 하면서 모조리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리불존자가 그 부인에게 법문을 하고 연부를 해드리고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해드리고, 그 축원을 다 받고는 다시 부인은 집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열심히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그 뿜나에게 일하고 있는 그 밭에게 또 갔습니다. 뿜나는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밥이 안 오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큰 스님 뵀잖아, 사리불존자를 뵀잖아. 그래서 이 공덕을 깨면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으로 참고 있었어요. 화가 잔뜩 나는데, 저 멀리서 온다, 화가 잔뜩 나는데 참고 그러고 있다가 정말 진짜 참았습니다. 그래 부인이 와서 화를 내지 않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사리불존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법문도 듣고 했다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화 안 내길 너무 잘했다. 공덕을 깨지 않았다라면서 그 점심을 맛있게 먹고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잤어요. 자고 있는 사이에 자다가 이렇게 뚝 일어나서 보니까 밭에 금덩어리들이 한소쿠 막 가득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야, 이거는 사리불존자에게 공양을 올렸더니, 그날 사리불존자가 회양하는 날이라고 했잖아요. 큰 스님한테 공양을 올렸더니 이렇게 금은부화가 이렇게 깔려 있구나 라면서 이제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 금은부화를 들고 이제 고민했어요. 갑자기 없던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잖아. 빈비사라 왕을 이제 만나가지고 왕께 이 금은부화를 드렸습니다. 왕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착하다 라는 생각에 필요한 게 없니 했더니 밭 한 떼기만 있으면 된다 해서 이제 땅을 하사하고 거기에 집을 주어줬어요. 나중에 이제 집을 입주하는 날에 이 부부가 너무 성실한 걸 보고는 우리 왕궁에 와서 회계 담당 회계사를 해라 해가지고 왕궁 회계사가 됐어요. 노예로 있다가 갑자기 회계사가 된 거죠. 그때 같이 따라간 이제 딸이 있었는데 우따라는 딸이 있습니다. 너무 긴데 이야기가 좀 기네요, 그죠? 재미없죠? 네. 그래 이제 우따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웃다라가 이제 부처님 전에 공양 드리는 걸 좋아해. 그만할게요. 그 마무리 중간에 얘기를 안 하면 마무리가 사실 안 되는데 5분 내로 짧게 얘기할게요. 이 웃다라는 이제 부처님 공양을 해드리고 이렇게 너무 몇 번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음식을 해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집을 가야 되는데 자기 주인집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주인집은 외도를 믿었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졌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상황을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해결해라 해서 15,000냥이라는 금화를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그 돈을 가지고 머리를 어떻게 썼냐면 이 시리마를 고용을 해서 자기 남편을 보름 동안 시봉을 하고 나는 보름 동안 부처님과 그의 제자를 초청해서 음식을 해드리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진짜 시리마를 찾아가가지고 당시 유명한 기녀라고 했잖아. 아까 스님도 사랑에 빠진 그 시리마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남편 시봉 좀 해줘. 그래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해볼래 가지고 아니 정말 그 당시에 하룻밤 같이 있으려면 1,000냥이나 있어야 되는 굉장히 센 고급 기녀였어요. 그래서 15,000냥 중에 하루에 1,000냥씩 해가지고 15,000냥을 지불을 하고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시봉하게 했던 거죠. 이 남편은 보름 동안 좋았지. 보름 동안 이 웃다라는 계속 공양을 해드렸어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하녀들하고 같이 아침부터 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보름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보름째 되는 날, 그날 특이하게도 이 웃다라의 남편은 옆에 시리마하고 같은 밤새 좋은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산책한다고 이렇게 좀 봤어. 그랬더니 자기 부인 웃다라하고 이렇게 하녀들하고 열심히 이제 아침을 공양을 만들고 하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아이고 쟤는 본래 종이었는데 종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일하는구나 이렇게 좀 측은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네 이러면서 그래도 흐뭇하고 예쁜 처자가 시리마 예쁜 처자가 있어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시리마가 그래가지고 시리마는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서 자기 부인 웃다라 가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하고 있는 웃다라를 보고는 이렇게 그 모습이 굉장히 애처로워하는 듯이 아까워하는 듯이 가서 보는 것 같고 자기한테는 와서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갑자기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예요. 보름 동안 있으면서 평생 느끼지 못한 감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얘는 사실 어머니가 기녀였고 사생아로 태어났잖아. 그리고 기녀로 그냥 길러졌잖아요.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고 그래 누군가의 진짜 부인으로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보름 동안 자기도 이 웃다라 남편의 본처는 아니지만 두 번째 부인 기녀로서 보름 동안 고용해서 살았지만 그때 받은 느낌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참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내가 본래 부인인데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그 웃다라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시 막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야. 그래서 그 침실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뛰어가지고 가서 때릴 기색으로 웃다라는 이제 멀리서 오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오는 시리마를 보고는 쟤 왜 저러지?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시리마가 버터 기름이 있거든요. 버터 기름이 벌벌 끓고 있는 버터 기름이 국자로 푹 퍼가지고 그 웃다라에게 퍼부었어요. 웃다라는 그걸 이제 얘가 버터 기름을 나한테 퍼붓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부처님 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면 그러면 아무런 해로움도 없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피하지 않았다니까? 업무하지 않았다니까?
이렇게 뿌렸는데 뿌렸는데 하고 이렇게 맞았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 뜨겁잖아. 버터 기름이니까 이제 엄청 뜨거울 건데도 신기하게 가만히 맞고 있는 걸 보고는 시리마가 야 이거 끓는 거 아니었나? 해가지고 다시 또 끓는 걸 확인해가지고 펄펄 끓는 걸 뚫고 와가지고 다시 또 뿌렸어요. 그래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고는 시리마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하녀들이 시리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는 때렸어요. 네. 네가 지금 우리 마님한테 왜 그러니? 하면서 몰려와가지고 몰매질을 했죠. 그때 우따라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시리마가 맞으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좀 착각했네? 그때 정신이 들어가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따라가 나한테 용서를 빌어봐야 소용없고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용서를 구하면 아버지가 용서를 해주면 괜찮다라고. 그럼 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 부처님 저 이렇게 거기 중림정사에 계신다. 우따라는 이제 정신적 아버지를 부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번 올리라 해서 그 기녀의 기루에 가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고 그때 시리마는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는 그전에는 부처님 별로 안 좋아했어요. 자기는 예쁜데 부처님은 자꾸 예쁜 거 별로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몸에 이렇게 뭐 자꾸 피고름이고 뭐가 뭐 더럽고 뭐 콧물이 흐르고 핏물이 흐르고 죽으면 해골이고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시리마는 본인은 미인인데 예쁘다는 얘기를 어릴 때 맨날 들었는데 그게 이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는 부처님에게 귀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아까 말했던 그 사건이 다시 또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이 너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일. 시리마는 젊은 나이에 빨리 죽게 되는데요. 죽어서 이렇게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들어서 수다원과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도리천에 왕생하게 됐다라고 그러죠. 시리마가 그냥 기루에서 귀녀로만 계속 살았으면 이제 별거 아닌 삶이 됐을 텐데 부처님을 만나서 그렇게 새로운 살게 됐고 또 스님도 이제 그렇게 한번 꼬드겨서 이렇게 됐는데 부처님께서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마음을 잘 읽어서 마음을 잘 탄탄하게 만들면 외부적인 위험은 우리가 살면서 몇 겹을 살면서 외부적인 위험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우린 몇 번 죽고 몇 번 살고 몇 번 죽고 몇 번 살고 많은 전쟁과 기아 공포 그리고 전염병들을 속에서 살아왔어요. 지금의 사실은 평화 시대죠. 우리가 마음을 중시 여겨서 지장보살, 백중기도를 중시 여기고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건 아니고요. 마음을 건강하게 잘 중시 여기면 현실 세계를 잘 내가 주도해서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중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네 번째 제입니다. 이제 3주 남았는데요. 백중기도가 점점점 무르익고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책상하고 의자를 준비를 잘 해놨더니